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1.30% 상승, 코스닥도 0.61%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코스피는 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계속 뭐 말씀드렸고요. 여기 이제 전고점이죠. 2,700포인트 부근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이 2,700을 넘기는 흐름으로 가고 여기만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에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. 저는 조만간에 한번 우리 시장도 기회의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문제는 좀 계속해서 약했던 게 코스닥이었는데 결국 코스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. 얘네들이 오르지 못하면 코스닥은 힘들죠.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.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,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. 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도 요 날이었죠.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좀 밀리다가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땡기면서 이제 말아 올렸는데요. 요때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왼쪽 바닥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만들고 오른쪽 바닥은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이쁘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냈고요. 여기 이제 추세의 상단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제가 뭐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은 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거의 똑같이. 그래서 이 추세 상단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21선을 만나러 갈 겁니다. 만나러 가고 그래서 뭐 조금 저항이 있다가 21선을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지금까지 좀 답답했던 거랑은 많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수를 이제 21선 위로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이제 다시 이평선들이 또 정배열 구간을 만들게 돼요. 그러면 뭐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뭐 875포인트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넘기면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. 결론은 이제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, 중국 증시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.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우리 증시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좀 못 따라갔던 디커플링 당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미국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예요. 근데 옐런이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건 맞는데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일단 좀 말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그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악재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좀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. 이러다가 뭐 정말 시장이 뭔가 너무 이제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서 뭐 급격한 뭐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결국 나스닥도 정고점은 일단은 한 번은 찍으러 가야 될 것 같고요. 다우, S&P 다 신고가니까요. 나스닥도 신고가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아무튼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누가 이제 짝이라도 했냐는 듯이 시장에서 호재가 막 터져 나오죠. 일단은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대1 액면 분할 뉴스까지 좀 내면서 오늘 굉장히 큰 좀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렸어요. 그러면서 잠깐 이제 반등으로 좀 끝나나 했는데 오늘 LG화학이 장 끝나고 GM이랑 50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요. LG화학이 지금 시간에서 8.52%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3.9, 에코프로가 한 2.94%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애들이 갭만 띄우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한 3%가량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. 에코프로 BM이.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갭만 띄우고 음봉 맞으면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양봉을 좀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조금 또 약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 좀 약하고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면 2차 전지 제외
대부분의 섹터들 약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내일도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면 반도체는 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계속해서 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바닥을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얘네들 바닥도 제가 뭐 이때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결국은 얘네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 발표 전까지 여기 이제 전저점이었던 한 20만 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바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때 멘트를 드렸어요. 지금 증권사 리포트의 대부분의 뭐 적정 가격도 한 20에서 25만 원 사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뭐 거의 이제 근접하게 왔다가 일단 좀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추세를 또 돌리려면은 뭐 웬만한 호재 아니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돌리진 또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. 에코프로 BM도 이제 21선을 올라타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1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타고 또 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에코프로는 그래도 21선을 살짝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121선이나 241선까지는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크겠다.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거의 바닥 국면이거든요. 여기서 요렇게 바닥 한번 찍고 요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저PBR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주사들이 수급이 좋았잖아요. 그런 이제 호재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이제 전고점이자 뭐 121선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거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비슷한 차트예요. 작년 이제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찍었던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뭐 대부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바닥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관심을 조금씩 가져볼 때는 된 것 같다.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시장이 뭐 반도체, AI, 자동차 부품, 뭐 로봇, 2차 전지 요 정도로 섹터 뭐 주도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LG화학의 호재 뉴스까지도 괜찮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. 일단은 저는 사실은 단독 기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단독으로 냈다가 뭐 갑자기 삭제돼 버린다거나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뭐 밝혀지면서 또 이제 뭐 급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단독 기사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삼성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다 뭐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이 2029년 까지 콜옵션을 한 59% 정도 콜옵션 행사해서 한 지분을 59%까지 이제 인수한 뒤 이제 완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하는 걸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던 건데 이제 단독 기사로 오늘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. 그렇게 뉴스가 나온 거라서 뭐 단독이지만 뭐 꽤 신뢰성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겠죠. 근데 뭐 일단 올해 29년인데 요거를 좀 앞당기면은 몇 년 정도가 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제 시간에 상한가 마무리를 했으니까요. 갭을 띄우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인보우가 움직여야 로봇 섹터는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멘트 좀 드렸었고 예전에 언젠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을 넘기는 날이 올 거다라고 멘트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. 내일 만약에 뭐 갭 띄우고 그러니까 얘가 조정받다가 급등 나올 때는 항상 보면은 뭐 결국은 삼성제리오스입니다. 이때도 그러고 그래서 쭉 조정받다가 급등 양봉 하나로 완전히 이제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시세들을 계속해서 냈던 패턴들이 있죠. 이때도 조정 쭉 받다가 양봉 하나로 그냥 이 하락을 다 먹으면서 전고점 넘기고 시세를 냈었고
지금도 이때 시세 내고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,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쭉 거치고 있었는데요. 아직 이제 보시면은 얘도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봤던 게 결국은 이 추세 하단을 깨지를 않고 있었어요. 요렇게.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내일 이런 식으로 장대 한봉을 또 뽑아준다라고 하면 요 정도만 딱 넘겨주면은 너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다음 뭐 이제 설 연휴 끝나고까지도 로봇 섹터의 훈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이제 삼성만 뭐 이제 이런 M&A에 로봇 기업들의 M&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뭐 LG도 있고 여러 또 M&A가 어떻게 보면 어찌됐건 대기업의 M&A가 재료로서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갭 띄우고 음봉을 맞지 않고 양봉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또 시세 내고 한참 또 가격 조정이 있었던 로봇주들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시간에서 대부분 뭐 2%, 3%, 4%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너무 많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에서 반응을 좀 많이 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렌시스가 끼가 있는 애라서 시간에 좀 상한가 같고 그 다음이 로보스타가 4.45% 정도 시간에 올랐네요. 그래서 뭐 로보스타도 이런 구간만 좀 다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이 윗구간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. 그러면서 뭐 이제 당분간 2차 전지랑 로봇주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소급이 쏠리면 반도체는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반등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뭐 조금 이렇게 또 좀 쉬었다가 로봇이랑 2차 전지랑 수급 빠지면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미리 반등이 한번 나왔던 애들은 오늘 좀 다시 빠졌고 반등이 뭐 아예 없던 애들은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런 뭐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아무튼 뭐 한 번은 나올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계속 빠졌던 애들도 영원히 빠질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 번은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이 아마도 이제 로봇이랑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수급 빠지고 미국 증시가 어제 뭐 엔비디아랑 반도체주들이 좀 내렸잖아요.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지금 AI5라고 지금 새롭게 지칭하는 이제 용어가 나왔잖아요. 원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서 여기 이제 어제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송에서 안 하는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제가 쓰기도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뭔가 주도 종목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예전에 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쭉 또 가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. AI5로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AMD, 브로드컴, TSMC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주로 AI5를 이렇게 이제 일컫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제는 이제 내렸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또 다시 또 뭐 신고가 갱신하고 요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또 날 잡고 반도체 애들이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때를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뭐 흐름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AI 애들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. 제가 멘트 좀 드렸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말씀드리고 반등이 시원하게 좀 나왔고요. 여기서 아마 와리가리 하다가 한 번 더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애플 뭐 뉴스 띄우면서 급등이 일단 좀 나왔어요. 너무 많이 빠졌죠.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고 이렇게 또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. 그리고 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또 이제 현대차가 안 죽고 오늘도 4% 오르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야, 좀 저는 사실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가 또 오르니까 자동차 어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 또 반등이 일단은 좀 있기는 했습니다.
근데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현대차랑 기아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또 약간 이제 짜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뭐 하더라도 좀 비중을 낮추고 본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테마 쪽에서는 지금 뭐 초전도체가 미쳤죠. 제가 요때 이제 뭐 양봉 뽑고 이럴 때도 얘가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세 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정고점을 여기서 넘겼다라는 거는,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.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, 거기다가 3월 4일 날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김현탁 교수가 LK99 관련해가지고 미국 물리학회에서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라는 게 또 남아있잖아요. 그래서 야, 이것도 수상하다.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한번 땡기는 거 아닌가라는, 좀 아무튼 초전도체 수상하다라는 멘트 드렸는데, 와,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해요. 10만 원을 돌파를 하더니 오늘은 또 11만 2천 원 근처를 일단 좀 찍었네요. 이제는 솔직히 좀 접근하기가 야, 좀 무서워서 그냥 쳐다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CCS도 투상 이후에 하루 쉬고 또 3상인데 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죠. 아무튼 파워로직스도 뒤따라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했었는데,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는 뭐 일단은 이제 좀 조정을 기다리던지 좀 지켜보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요날도 한번 말씀드리고 요날도 두 번을 언급드렸던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보고 있는 테마인데, 그런 테마를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. 저는 뭐 추천한 게 아니지만 조금의 어떤 관심이라도 저 때문에 가져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혹시 뭐 피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장에서 뭐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나 할 만한 애들이 아니면 잘 언급을 이제 방송에서 드리진 않는데, 요날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멘트가 뭐냐면은 이때 기억 때문에 우리가 초전도체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 편견이 좀 있을 수는 있다. 근데 사실상 3월 4일 발표를 앞두고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미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, 초전도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거의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얘네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오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악재가 나올 건 크게 없었다라고 본다. 저는 그렇게 멘트를 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악재는 없고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만 남아 있으니 얘네들이 굉장히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멘트를 드렸던 건데요. 이제는 이제 진짜로 접근하기가 좀 이제 많이 부담스럽죠. 그래서 초전도체는 뭐 지켜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. 네,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. 그 설 연휴 때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뭐 기법 강의나 요런 거 하나 해가지고 올려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